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M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M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 보니까 경기가 좋긴 좋나 봐요. 미국은 확실히 지금 글로벌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굉장히 좋았고 제조업도 위축 국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이제 반면에 이제 유럽하고 영국하고 너무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하니까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유럽 정신은 또 오르더라고요. 유럽은 오히려 그거 한가? 그 미국에서 한참 유행하던 배드 이즈 굿으로 이제 또 20이 또 비컨 얘기도 나오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예, 기대감. 그런 시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저래 그 와중에 미국은 미국 좋긴 좋은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도 그래요. 좋고. 미시간 소비 지수도 좋고 해서 지금 보니 굳이 여기서 미국에서 굳이 돈 뺄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강해지는 것도. 거기다가 달러 강세니까 이미 달러까지 강하니까. 들어가신 분들이야 예. 언제 차익 실현할지 행복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또 우리는 또 지난 주말에는 특히 바이오 쪽에서의 타격이 컸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잘 버텨오던 대장주까지 지금 뉴스 아직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헤드라인이 그러네요. 신한투자에서는 알테오젠 관련 루머는 진실인 적이 없었다. 고로 매수 기회다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네. 지금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시장은 오늘 나오는 삼성 관련해서 전자 관련해서 젠슨왕의 발언이 얼마나 또 힘이 될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예. 이제 퀄 테스트를 좀 빠르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봐야겠네요. 예, 일단 네. 2,500원 올랐었고 한번 네. 보시죠. 네,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난주 뵀었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한 주가 숨가쁜 한국 전주가 숨가쁘고 힘겨웠나 보구나, 그죠? 그래도 한 주를 잘 보낸 것 같아서 네. 잘 보낸 것 같아서. 그래서 숨가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매주 월요일 나오시니까 주간 단위로 또 성적표 좀 봐야겠죠, 나라별로. 예. 그래도 하루하루 보면은 이게 어디로 튀는지 알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이거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좀 늘려서 보면 그래도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네. 그래서 조금 길게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둑판도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면 좀 수가 잘 보이죠. 그래서, 훈수가 원래 제일 그렇습니다. 코이스. 예. 훈수가 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라운딩 할 때 다른 사람 샷 보면 다 보이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 지난 한 주 보면 정말 다행인데 사실은 저희 내내 대체 한국만 왜 이래, 우리만 왜 이래 이 얘기 맞습니다. 많이 했는데 네. 그 얘기를 한국 시장이 들어서인지 드디어 지난 한 주는 처음으로 주간 단위로 처음인지 아니죠. 이제 오래간만에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한 3.5% 정도 올랐고요. 지난주는 시가총액 상위권들이 다 올랐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쪽,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기아차 다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기억하기에 이제 바이오 쪽, 셀트리온 이런 쪽들 좀 많이 올랐고요. 금융도 좀 KB금융 이런 데는 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에 상위권들이 많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완전히 이끌고 그래서 주요국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국가가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유럽 쪽에서 특히 이제 영국 네덜란드 이런 쪽, 일단 영미권, 그다음에 북미권, 캐나다, 나스닥, S&P 500 이런 쪽, 또 호주도 결국은 영미권이죠. 이거 전반적으로는 좀 영미권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많이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좀 못한 데들은 또 이제 전통적인 유럽 강호들,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도 그렇고 조금씩 좀 빠진 모습. 그래서 원래 제가 한 주 전에 나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가 지난주에는 많이 빠졌던 데 위주로 좀 다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미국 증시 저기 지금 헤드라인에 보면 뭐가 많이 올라왔냐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산업재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뜬금없이 필수 소비재가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길래 봤더니 월마트 같은 데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1등은 에스티로더였습니다. 에스티로더. 근데 그래서 왜 에스티로더가 이 시국에 오르지라고 보니까 기억하시겠지만 4위 케빈 워시의 케빈 워시가 사실은
주말 직전까지만 해도 떠오르는 재무부 장관 예. 후보였지 후보였죠.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미국까지 큰 시장도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 테마주 형태로 네, 네. 주가가 움직이는 걸 아, 보면 전 그래요? 세계적으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번 주에 필수비자 좀 빠지겠죠. 이러다 네.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와, 같습니다. 지금 가져오신 저 도표 송 대표님 눈물이 날라 합니다. 네. 지금 주간 수익률이고 우리 코스피만 해서 그렇지 물론 코스닥은 지난주도 마이너스입니다만 우리 코스피가 많이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에 1등 강인 게 이 얼마만입니까 이게? 거의 제가 여름엔가 한번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6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진짜 많이 오르긴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보면은 그냥 2,500. 연초 기준으로 보면 뭐 네. 여전히 꼴찌죠. 네. 그러니까 연- 왜 또 연체율로 척을 보면. 치세요? 주간으로 1등 한 게 얼마만인데 이 좋다고 한번 해가고 넘어가지 그걸 갖다가 또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저점이 그만큼 많이 낮아져 있다. 예. 또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올라가면 좋을 것 안, 같습니다. 안 그러시더니 요즘 한숨이 늘었어. 한숨은 그냥 소장님 따라 된 거고. 그래요? 예, 같이 붙어 있다 보니 그런 거고. 근데 케비너 씨가 그냥 저렇게 재무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기만 하다가 그냥 뒤로 물러설 사람 같지는 않고 뭔가 좀 월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결국 이번에 스콧 베센트가 결국 되지 네네. 않았습니까? 여기는 진짜 그런데 완전 헤지펀드 출신인데 네네. 소로스 밑에 있었던. 근데 이번에 또 돈도 많이 모았더만요. 트럼프 때문에. 그때부터 힐러리하고 붙을 때부터 이렇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에서 트럼프 지지로 전환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했던 말이 저는 찝찝해요. 스콧 베센트 발언인데 일찌감치 제롬 파월의 임기가 있지만 차기 연준 의장을 일찌감치 이렇게 부각시켜 놓으면은 누가 파월 말을 듣겠느냐. 즉 파월을 갖다가 파월의 레임덕을 갖다가 앞당기자. 그건 지금 약간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 썰도 돌더라고요. 본인이 그걸 원한다라고. 본인이 원한다. 예, 그래서 자기는 재무부 장관보다 2년 반 후에 네. 여기는 연방 의장이 되겠다. 연준 의장. 그쪽이 자기한테 더 맞는다라고 피력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이제 결국은 현재 트럼프 정부의 가장 걱정되는 행보가 될 게 연준의 그런 독립성을 해치는 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장 전체를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전 네. 세계적으로. 그런데 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누군가를 하려면 이제 그 소위 섀도우 캔디데이트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FOMC 그 보팅하는 위원들 중에 한두 명을 자기 사람을 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임기가 대부분 다 2년 이상 남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의 그 위원들이 FOMC 멤버들이 거의 지금 파월하고 거의 같이 갈 거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내부 반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내년부터 재무부 장관 또는 트럼프와 파월 간의 힘겨루기, 아예 대놓고 하는 힘겨루기가 충분히 많이 목격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구나. 네. 예. 국채 수익률 좀 여쭤볼게요. 여전히 지금 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좀 고공행진 상태란 말이죠. 쉽게 안 떨어지고 있는데 나라별로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봤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좀 네. 많이 좀 리바운드 반등을 했었는데 네, 네. 그것의 가장 큰 재료를 제공한 것이 말씀 주셨던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다. 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락폭을 보시면은 캐나다, 대만 정도를 뭐 일본 조금 근데 사실상 올라가는 건 별로 없고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독일, 우리나라, 뭐 스페인,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뭐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미국이 제일 덜 빠졌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빠지긴 빠졌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지금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면서 아까 유럽 주요국들의 그런 주가 상승이 상당히 눈에 두드러졌는데 이것이 또 일종의 좀 병주고 약주고가 있습니다. 금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빠진 건 다행인데 네. 미국이 가장 덜 빠졌어요. 그렇죠. 결국 그게 다른 나라하고의 금리차 격차는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우리가 다음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환율이 달러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네. 달러 지수가 0.8% 좀 상승폭이 둔화는 됐지만
여전히 달러 강세는 좀 지속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유럽 유로화가 지금 가장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맨 우측에 보면 1.2% 상승을 해서 달러 지수 강세를 견인을 했고 우리나라도 뭐 0.6% 지금 1,400원 근방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서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를 여전히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강달러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달러 강세, 특히 유로 약세가 아주 돋보였는데 지금 이제 동경 외환시장이 이제 9시에 본격적으로 열리고 나서 어떨지는 몰라도 지금 굉장히 외환시장이 지금 뭐 장이 10번 가운데 출렁거립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유로도 거의 뭐 급반등하고 있고 1.033까지 갔던 놈이 지금 1.049니까 거의 1.05까지 올라왔고 파운드도 강해지고 뭐 달러에는 한 0.7엔 정도 밀리고 해서 이 또 오늘 아침 열어보면은 또 이제 외환시장에서 한바탕 뭐 또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날라나 싶기도 한데 우리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으면서 금년에 이제 마지막 금리 결정 아닙니까? 네. 지금은 동결이라고 하는데 살짝 채권 시장에서 갑자기 뭡니까 인하 기대감도 살짝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주 후반에.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사항들은 늘 많이 있었잖아요. 시장의 인하 바램, 압력. 예. 인하 압력. 네. 이거는 뭐 정치권이든 네. 정부든 예. 대부분 지금 경기 부양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요구 사항은 되게 많긴 한데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은의 내부 심리는 마지막까지 좀 버틸 거다. 금리 동결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힘이 더 셀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환이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이제 1,400원 근방까지 갔는데 예. 옛날 같으면 난리 났을 환율인데. 환율 수준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에 하나 이것이 더 1,400원을 바닥으로 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게 기본이 된다면 상당히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입 물가나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좀 안정되는 모습, 만에 하나 진짜 내년에 우려하는 대로 미국 금리가 더 위로 튀면은 환이 더 약세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달러가 더 위로 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은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은 크지 않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가 맞을 것 같지만 환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추경이 전 정부에 비해서 이렇게 추경이 자주 언급되지는 않고 정책 카드로 쓰이지는 않았었는데 살짝 지난주 추경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 예.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글쎄요. 저도 그거는 뭐랄까요. 지금 음, 항상 이게 뚜껑을 마지막까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산안도 다 확정이 안 된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추경까지 글쎄. 얘기하는 건 조금 약간 우선순위가 좀 뒤바뀌어 있는 거 예. 아닌가? 만약에 그 추경 얘기할 거면 현재 연말까지 할 거에다가 다 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다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건 약간 우선순위가 좀 뒤바뀌어 있어서 그거는 뭐랄까 지금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 것 예. 같아요. 네네. 다시 미국 가가지고 조금요 미국 시장에 이렇게 뭐랄까요 주식 시장의 흐름이 그 동안에는 오로지 기술주 M7 나스닥 중에서도 나스닥 100 이런 식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필수 소비재, 경기 민감주,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더 잘 가면서 또 중소형주. 맞아요. 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보면 마이너스 보일 때가 더 많더란 말입니다. 요 뭔가 요 로테이션이 조금 어떤 의미 있는 흐름으로 보시는지요? 이제 M7 내에서도 약간 또 엇갈린 흐름이에요. 엇갈리죠. 예. 테슬라는 잘 가고 예. 있고. 맞습니다. 지금 느낌은 테슬라 가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대형주 장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느낌적 느낌. 느낌은. 네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네. 테슬라 말고는 재미가 없다. 예. 그게 이제 결론인데요. 지금 보면 일주일 한 달을 제가 다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한 달간 21%, 지난주에도 거의 10% 테슬라는 우상향을 했고요. 반면에 S&P 500을 한 달간 이긴 건 아마존인데 또 한 주간을 놓고 보면 아마존이 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한 달 일주일 다
S&P 500보다 못했다. 결국은 494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덜 올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확실히 미국 대형 기술주에 대한 확실히 선호도 이런 것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이 M7 주가 내에서 완전히 갈리고 있고 사실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좀 많이 식어 보인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의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대형 기술주에 많이 개별 종목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염두에 둘 만한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테슬라 주가 상승을 이 AI 모멘텀 상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트럼프 승리 이후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어찌 보면 펀더멘탈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네. 말씀 주신 대로 뭔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머스크 개인에 대한 배팅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머스크. 네, 예. 그러니까 머스크가 뭐라도 해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거기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인진 몰라도 이미 테슬라는 헤지펀드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네. M7, 그러니까 테슬라를 비롯한 M7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성과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이미 3분기부터 투자자들이 이 M7에 대한 비중을 오히려 늘리지 않고 줄이고 있었다라는 것이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서학개미 분들은 확실히 좀 염두에 두실 차트가 다음 차트인데 네. 미국의 M7 보유 비중입니다. 이게 러셀 3000이라고 하면 3000개 종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거의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M7의 비중이 9월 말 기준으로 28%였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사실은 M7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수 내에서 비중이 28%인데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 우리로 따지면 일반 대형 그냥 네. 그러한 공모 펀드들 그런 데서는 M7의 비중이 21% 생각보다 좀 언더웨이트 돼 있죠. 덜 들고 있고 미국 롱온리 헤지 펀드에서는 12%밖에 안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M7 투자를 상대적으로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 덜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올 초부터 보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3분기엔 좀 꺾인 거잖아요.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M7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대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하시지만 전문 투자자들 특히 아주 민감한 헤지펀드 투자자들은 올 상반기에는 보합, 하반기에는 오히려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걸 감안한다면 내년으로 갈수록 지금 당장은 M7이 이익 증가율이 되게 좋지만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상당히 빠르게 둔화된다는 걸 감안하면서 주가 상승에 비해서 앞으로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는 걸 감안하면서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미국 서학개미 분들은 좀 유의미하게 지켜보셔야 될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뭔가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요? 사실은 이제는 대형주 특히 M7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들을 미국에 굳이 오랫동안 투자하시려면 좀 나눠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내야 된다. 뭐 중소형주나 이런 쪽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만약에 제가 전에도 네네.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9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러니까 규모별로 예. 보면 지난주 한 주간도 소위 소형주 지수와 일주일도 좋았잖아요. 예. 금요일도 좋았을 뿐더러 보시면 9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초소형주, 소형주의 600, 2000, 그러니까 러셀 2000이나 S&P 600 이게 이제 소형주 지수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한 달간 거의 9%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초소형주, 소형주들 일주일간도 한 5% 전후의 상승.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왼쪽을 보시면 확실히 일주일 한 달 호성적을 많이 냈죠. 반면에 대형주 내에서도 제가 미국에 이제 좀 장기 투자하실 거면 시가총액 가중보다는 동일 가중 투자하셔라. M빵, M분의 1로 투자하는 네네네. 거. 그 계속 투자하라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네. 최근 한 달도 확실히 보시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동일 가중이 같은 값이면 S&P 500량에서 동일 가중이 시가총액 가중보다 더 나은 모습. 네. 나스닥도 더 나은 모습. 예. 결국은 좀 분산해 갖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지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미국 투자할 때 아까 우리 M7의 흐름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에 장기 투자하실 거면 동일 가중 쪽 또는 중소형주로 좀 분산 투자하실 필요가 꼭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또 이거 외에도 글로벌리 또 이제 테마를 따라서 ETF 상품들이 많은데 많죠. 그거 수익률도 볼 것 같으면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가 어느 정도 또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테마 ETF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네. 예, 왜냐면 직관적이고 예. 예. 투자기가 명확하잖아요. 내가 투자하고 싶은 투자 아이디어가 이건데 네.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테마 ETF인 맞아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한 달간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결국은 트럼프의 승리, 해리스의 패배에 대해서 보상과 처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한 달이었다. 지금 테마 ETF가 제가 그냥 대략 한 팔로우하는 게 한 20개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최상위 5개, 최하위 5개를 뽑아서 좌우측으로 흐트러 놓은 겁니다. 하하. 그럼 맨 왼쪽에 보시면 지난 한 달간 최고의 그 테마 ETF는 아이쉐어 비트코인.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거의 50% 네. 가까이 상승하면서 최상위권을 보였고요. 정반대 최하위는 마리화나 ETF입니다. 결국은 해리스 민주당 예, 수혜였는데 민주당이 지고 나니까 처벌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엄청나게 빠졌어요. 이것도 한 40%. 그러니까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그러네요. 좌우측이 완전히 대칭되면서 한 달간 보상과 처벌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위 5개의 보면 그러니까 소위 아크 인베스먼의 아크 이노베이션 혁신 기술 네. 쪽이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딩 컴퓨팅, 핀테크, 뭐 인프라 개발이 있는데 저 안에 대부분 그 주도했던 종목 2개가 있는데 테슬라와 코인베이스입니다. 결국은 비트코인과 테슬라 두 가지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 상위권에 있으면 다 많이 올랐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우측으로 반면에 보면은 해리스가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승리하면 그 기대했었던 그 정책주인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자율주행 뭐 다 사실은 최하위권으로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과 처벌이 명확한 한 달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주일을 놓고 보시면 맨 우측에 보시면은 지금 처벌을 받던 그 테마들이 거의 이제 보합권으로 다 왔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지난주 말 정도로 대략적으로 그러한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그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대략적으로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트 일주일과 한 달의 변화를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이거는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트럼프 트레이드 마무리 국면이라고 하기엔 가상자산 쪽 움직임은 심상치가 않은 게 그 게리 겐슬러 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임 밝히고 나서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뭐 향후 10년간에 그러니까 1,300만 달러 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알트코인까지 움직임이 심상치 네, 않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걸 보면 이게 이건 사실은 펀더멘탈이 있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산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 심리하고 수급이 펀더멘탈일 수 그렇죠. 있어요. 가상자산은.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심리와 수급이 말씀 주신 대로 예. 좋은 지적이신데 결국 투자자들의 마음가짐 이것이 결국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보면 그 CNN 보면 우리 S&P 500의 네, 투자 네. 심리를 가장 많이 보는 게 CNN의 Fear and Greed 지수잖아요. 공포 탐욕 지수. 네, 공포와 네, 네. 탐욕 지수. 이것이 네. 이제 말씀 주신 이게 심리, 네. 주식에서의 심리인데 보면 가상화폐에서도 그것을 차용해 와서 공포 탐욕 지수를 만듭니다. 어허. 예, 그래서 그 차트가 지금 그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가 공포 탐욕 지수의 그 수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부터 100까지 가는데 네. 75가 넘어가면 극단적 탐욕 수준입니다. 익스트림 그리드. 예. 그런데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86인가를 찍고 예. 주말에 조금 내려왔지만 8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75 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맨 위에다 줄을 거놓은 것 대충 그것을 터치하고 뚫고 공포 탐욕 지수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보시면 저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공포 극단적 탐욕을 터치하고 나면 보통 좀 횡보하거나 가격 조정이 있었던 과거의 전례가 늘 있어 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은 모든 사람이 기대감독으로 모든 사람의 돈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더 잘 줄 사람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정도 수준에 와 있으면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좀 뭐랄까 지금부터는 적어도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은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갖고 왔지 않지만 글로벌 그 유동성 지표를 놓고 봐도 좀 많이 좀 그 유동성 지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금이 긴축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두 가지 모두가 이런 그 가상화폐의 지속적인 우상승에는 일종의 약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러한 국면으로 서서 진입하고 있다는 것만은 투자자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M7 내지는 빅테크 기술주들이 그냥 지수를 견인하고 다른 데는 소외되다가 그래도 워낙 시총 비중이 커서 지수는 많이 끌어올렸는데 여기가 또 주춤하는 와중에도 다른 쪽으로 이제 또 적절하게 또 매기가 몰리니까 미국 지수가 안 빠진단 말입니다. 네. 오히려 더 건강한 강세장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골고루 올라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의 기대는 우리가 알지만 내년도 한 4분기 정도 되면 M7의 이익 증가율은 10%에서 15% 그 사이, 그러니까 네. 아래로 좀 내려오고 예. 반면에 말씀 주셨던 나머지 종목들 M7을 제한 493개가 지금 올해는 이익이 개선이 없거든요. 그냥 0% 성장입니다. 얘가 올라와서 내년 4, 4분기쯤 되면 M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익 증가율. 예. 이거를 지금 시장은 지금 기대하면서 예측해서 가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되려면 지금 현재 이번 4, 4분기 이번에 그 홀리데이 시즌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로 가면서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아마 다음 주에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번 그 미국의 그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번에 예상되는 게 한 2에서 3% 전후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에서 포착이 되냐면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통 하루 정도 할인을 세게 해주면서 하루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기간도 늘리고 이전보다 할인폭도 더 늘려주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의 소비가 숫자는 잘 나오긴 하고 있는데 막 흥청망청은 아니고 깐깐하게 쓰면서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것의 레벨 자체가 좀 둔화되고 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좀 확인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갈 필요가 있겠다. 만에 하나 이제 소비가 생각만큼 우리가 말한 만큼 레벨이 좀 내려온다면 12월 달 랠리의 폭은 강도는 생각보다는 좀 작을 수 있는 그러니까 랠리가 있긴 하되 랠리의 강도는 좀 둔화될 가능성도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짜 저기서의 블랙은 그건데 결국 아하. 추수감사절 무렵에 이제 세일을 통해서 예. 기업들이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다고 블랙인데 그렇죠. 적자가 흑자로 적자가 돌아와서. 흑자로 든다고. 네. 그런데 하도 블랙 먼데이 어쩌고 저쩌고 뭐 헷갈려서. 블랙 타령을 했더니만 29일 날 그러면 또 장 빠지나 싶어서 깜짝 놀랐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2,505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7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68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100원. SK하이닉스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7만 5,4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0만 8,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94만 원.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가 0.8%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만 7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0.2% 하락 예상되고요. KB금융 1.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9만 6,500원이고 셀트리온 0.8%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만 2,300원. 네이버가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 금요일 이제 15% 급락을 했고 사실 지난 한 주 내내 좀 알테오젠 주가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좀 일부 반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31만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오늘도 반등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각각 호가는 13만 6,500원, 7만 6,700원, HLB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만 6,100원, 리가켄바이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6,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휴재료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호가 27만 1,000원, 클래시스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치율가 47,850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2%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139,600원, 삼천당제약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지금 보니까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 좀 낙폭이 과했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쪽이 또 코스닥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를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차라리 2차 전지 쪽에서 좀 그거 희망이 보이는 그런 날인데 또 삼성전자는 그거 한데 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HBM 또 좋은 소식 나오니까 저래 또 밀리나 싶기도 하고. 예. 근데 지금 아까 지금 예상가에서 왜 KB금융 같은 금융주가 왜 빠지나 싶네요. 지금 미국은 굉장히 금융주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럽도 괜찮고 유럽도 싱가포르도 괜찮고. 그렇고. 네. 지금 잠시 차트 확인해 보니까 골드만삭스나 JP모간은 두 개 다 다우존스 지수에 포함된 종목인데 요거 11월 6일 날 선거 끝나고 나서 개법 출발했던 그때 고점을 이제 넘을 듯 말 듯한 상황인데 지금 봐서는 꺾일 조짐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가겠다는 흐름인데. 뭐 사실 은행주는 지금부터 더 가도 이상이 없을 만큼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싸거든요. 미국도 미국도 네. 그렇고 우리나라도 우리도 그렇고. 그렇고. 예. 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우리는 뭐 딱히 나빠진 게 없는 상황이니까 주가는 엄청 쌌었고 그렇게 네. 놓고 보면 사실은 가장 그 뭐랄까 그 주주 환원의 열성적인 그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은행주가 그나마 좀 뭐랄까 좀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 고배당이고 그것도 계속 투자자분들이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국내에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송 대표님 이번에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가운데서 가장 이제 궁금했던 게 재무장관이 누굴까 싶었는데 네네. 결국은 스콧 베센트였습니다. 네.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각축을 보였던 게 하워드 루트닉인데 이분은 상무장관으로 좀 더 일찍 지명됐고, 근데 이 스콧 베센트 우리가 대충 알기로는 헤지펀드 출신이고 시장에 어쨌거나 뭐 시장의 전문가고 특히나 이분이 그 매크로 트레이딩 쪽으로 해서 옛날에 영란은행 털어먹고 어떻게 보면 97년 그 동아시아 외환위기 뒤에서도 크게 역할을 했고 뭔가 불균형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들어가서 아주 시장을 박살을 내면서 자기는 챙기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정도 되면 이제 통화 쪽과 어쨌거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라고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뭘 기대할까요? 그냥 단순히 보온 인사라고 보기는 돈은 많이 모아줬는데 뭐 이번 사실 그러니까 스캇 벤센트도 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말씀 네. 주신 대로 왜냐하면 미국 그 소위 대통령 유고시 서열 5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재무장관이 예. 네. 아마 그 위가 국무장관, 그 다음에 재무장관, 국방장관 1순위고 위에 상하원 의장이 있고, 의장이 예. 있고 뭐 이런 순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고 예. 그 다음에 이번 또 트럼프 인선의 키를 보면 보훈도 보훈이지만 왜 보훈하냐면 변하지 않는 로열티. 충성심.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약간 중간쯤 왔던 거 왜냐하면 이번에 재무장관은 그 하마평에 여럿이 올라왔다 다시 예. 원위치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 그 중간에 노이즈를 넣어준 거는 어찌 보면 머스크도 일조를 했고요. 예. 머스크는 사실 루트닉을 머스크는 저쪽에 굉장히 좀 각을 세웠어요. 예, 그러니까 루트닉을 베센트 밀고 쪽은.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트럼프가 사실 좀 짜증내고 발을 뺐다가 다시 원위치로 예. 이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지금 현재 평론가들의 걱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잘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은 약간 소위 이제 바지 사장. 그러니까 뒤에 그런 있는 시각. 그러니까 인선팀을 포함한 뒤에 세력들이 이 사람을 앞세워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기대는 이분은 그래도 약달러를 지지하진 않는다.
그래도 적어도 달러의 지위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그나마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월가에서는 그래도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안도하는 그래서 이분을 트럼프가 그 앞에 또 문제 많은 분들이 있어요. 법무장관이나 뭐 후보들 낭만 사람도 있고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월가에서 덜 걱정할 사람으로 꽂아놓은 것이 스캇 벤센트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앞으로 임명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움직이는 걸 봐야 알 수 있지. 예.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루두루 또 이렇게 뭐 공중파 언론에서 못 다루는 걸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제 제공하니까 이런저런 정보들을 그쪽에 이제 조금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베센트 지명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아요. 워낙에 저 소로스의 오른팔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조지 소로스의. 근데 조지 소로스는 지금 아들 알렉스도 그렇고 엄청나게 트럼프하고는 이 극과 극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인물로 지금까지는 비춰져 왔단 말입니다. 민주당 오랫동안 지지자죠. 네, 예, 그러니까요. 후원자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나물의 그 밥인가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정치판이란 게 아니면은 아주 좋게 보면은 이른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탕평책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돈 버는데 좌우가 없는 거겠죠. 돈 버는 데는 좌우가 없다. 근데 IRA에 대해서는 손 좀 보겠다는 입장 같던데요. 기본적으로 베센트는. 트럼프의 기본적인 트럼프, 공약 예, 자체가 그렇죠. IRA는 싹 다 없애고 싶다라는 건데 이미 그래갖고 지금 바이든이 좀 무리해갖고 빨리빨리 돈도 집행하고 자기 남은 기간 그러니까 동안 이제 남은 게 다 쓰겠다고. 뭐 그렇게 하고 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되돌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할 수 있으면 IRA는 기본적으로 뜯어 고쳐서라도 다 집행을 정지시키겠다는 게 기본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25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특히 러셀 2000 중소형주들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서비스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도 여전히 위축 국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투자자들 좀 반기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좋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이번 주 미국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면서 이제 소매업들의 이런 또 호조도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출발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흐름 좋네요. 지금 1% 안팎으로 상승합니다. 코스피가 2,523포인트, 코스닥도 68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8% 강세를 보여줍니다. 어쩌면은 이제 그 HBM 퀄 테스트가 좀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모아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57,600원, SK하이닉스는 1% 떨어집니다. 174,800원. LG 에너지솔루션 0.9% 올라갑니다. 41만 1,000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3% 올라갑니다. 93만 7,000원. 현대차도 1% 상승하죠. 21만 9,500원이고 반면 기아는 약보합권으로 9만 7,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합니다. 48,500원이고 KB금융보합이네요. 98,400원. 셀트리온 지금 약보합권으로 17만 3,300원. 네이버 보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5% 반등 보여줍니다. 뭐 지난주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증권사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루머가 진실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주가 변동은 매수 기회다라는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70만 원 이상으로 높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지금 5%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7거래일 만에 반등이네요. 30만 선 주가 회복이 됐습니다. 30만 7천 원권. 에코프로비엠 지금 0.9% 올라갑니다. 13만 6,700원. 에코프로도 1.7% 올라가네요. 7만 6,900원. HLB 올라갑니다. 7만 5,600원이고 리가캔바이오도 1.68% 상승하면서 9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1.6% 떨어집니다. 26만 6,500원, 지금 사흘 연속 하락세고요. 클래시스도 0.6% 내림세입니다. 48,150원.
엔캠이 지금 3% 넘게 떨어집니다. 13만 6천억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거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0.2% 소폭 상승 중이고 13만 9,600원, 삼천당제약 소폭 내림세로 1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피팅 관련주, 뭐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화성 밸브가 12% 급등합니다. 13,110원. 한선 엔지니어링도 5.8%, 6% 강세고요. 성광밴드도 4% 상승하면서 21,200원. 태광 그리고 하이로 코리아도 2%에서 3% 강세. DK락도 3.3%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팅 밸브 관련주들이 흐름 좋고, 여행주들 지난주에도 흐름 좋았어요. 사실 지금 이제 중국의 무비자 입국 그 여행 기간이 더 늘어났죠. 자, 그에 따라 여행주들이 좀 상승 모멘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좋은 여행이 11% 급등합니다. 5,500원 선, 그리고 모두 투어도 9.68% 상승합니다. 11,220원. 노랑풍선도 5% 상승 5,040원. 그리고 SMCNC도 0.8% 올라가고 하나투어도 올라갑니다. 롯데관광개발, 레드캡 투어가 2% 안팎으로 강세입니다. 각각 8,630원, 9,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행주 그럼 보셨고, 자, 오늘 보니까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유리기판 쪽에서는 지금 YCKM 기가비스가 지금 3%에서 2% 상승합니다. 각각 주가는 13,570원 그리고 26,300원이고 SKC는 강보학권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3.7% 올라갑니다. 필옵틱스가 2.3% 강세고 YCKM 3% 이상 상승 중이네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도 오름 좋고 온디바이스 AI도 봐야겠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이제 가온칩스 에이펙트가 각각 4%, 3%고 칩셋 미디어도 1.5% 올라갑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3% 상승하면서 1,400원이고요. 태성이 11% 급등합니다. HPSP, 퀄리타스 반도체도 각각 1%, 2.3% 올라가면서 주가는 28,350원, 7,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흐름 좋고 제주 반도체, 리노공업 모두 2% 이상 올라갑니다. 텔레칩스도 지금 1.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글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이 정도 종목들이 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조선 쪽은 앞서 조선 기자재가 움직이면서 조선주들, 대형주들도 좀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각각 1%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하나오션이 지금 2%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38,900원, HD 한국조선해양, HD 한국 현대미포 모두 1%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시각 9시 6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쪽 순매수 보여줍니다. 425억 원 매수 우위, 개인과 외국인 각각 330억 원, 104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1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6억 원, 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저희 정규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달러원 환율은 2월 20전 하락한 1,399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좀 떨어지네요. 네, 지금 보니까 네. NDF 시세보다 이제 낮게 시작하는 게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장으로 넘어오면서 달러 강세에 급제동이 살짝 걸리면서 그런 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와, 마침내 우리 삼성전자가 21선 저항 돌파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을 갖다가 이 21선을 못 넘어서더니 오늘 이렇게 올라섰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살짝 갭업했는데 21선에 딱 발을 대고는 더 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그런 정도. 삼성전자 49,900원 만들었을 때 그때 냄새 나더만. 그죠? 냄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좀 매집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요. 네, 그때. 그러니까 정민앵커처럼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이야.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긴 합니다만. 비자발적. 예. 그게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뭐 상승 종목이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할 것 없이 다 1,000개가 넘는다는 얘기는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골고루 좀 올라가네요. 아닌 게 아니라 대표님, 우리 또 여의도에 또 하나의 그 뭡니까
믿는 구석이 시장 전체적으로 PBR이 한 0.8 정도 오면은 이거는 눈 감고 매수 시점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네, 늘 그래요. 최근에 우리가 거기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럼요. 네. 삼성전자도 1배, PBR 1배 전후에서는 늘 매수가, 바닥을 만들어 왔기 그렇죠. 때문에 또 네. 그때 정확히 자사주 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고요. 네. 네. 다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으니까 더 들어간 거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연말까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공포감에서 좀 벗어나도 될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짧게는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오히려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그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이 기대만큼 안 나와서 미국이 좀 쉬어가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쉬어야 예. 우리나라도 기회가 왜냐하면 모든 돈이 다 지금 미국에 미국으로, 그렇죠. 빨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급 너무 우리나라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 미국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코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긴 예, 하죠. 예. 네, 우리나라는 또 특히 워낙 또 화끈하게 투자들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예. 미국장이 쉬긴 쉴까요? 미국 뭐 경기도 좋고 지금 심리 지표도 좋고 네, 좋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만 예외주의, 네. 미국 자국 우선주의 이러면은 또 달러 흐름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이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는 장기 사이클이 오히려 이 강세장 여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예. 결정한다. 뭐 이런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장기 그 흐름 중에 미국이 워낙 우상향이기 네네. 때문에 늘 오를 것 같은데 늘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쉬어가고 강세장과 약세장이 중간에 짧게 있고 강세장이 끝 마무리되고 이런 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강세장이란 게 시작되고 3년차 연차별로 놓고 보면 1차년, 2차년이 제일 세고요. 네. 사실 강세장이 시작되는 거는 그 전에 뭔가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 2차년이 제일 세고 여기는 징크스가 3년 차입니다. 네네. 3년 차가 가장 강세장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2022년 말을 바닥으로 해서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해서 두 해 연속 엄청난 미국장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내년이 3년 차 들어가는 해입니다. 정확히 3년 차 징크스에 들어가는 해라는 예. 건데 차트를 보시면 이게 1950년도에 한 70여 년간의 강세장이 있었을 때 연도별로 첫 해, 뒤에 연차별로 평균적인 상승률이거든요. 첫 해가 36%, 두 번째가 15%, 세 번째가 2%로 상당히 쉬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잘 마무리하고 나서 강세장이 지속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4, 5년 차에 쭉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내년도가 미국장은 좀 쉬어갈 수가 있겠다. 기본적으로 이 현재 이런 3년차 징크스가 이번에도 작동을 한다면, 근데 네. 두 개 년도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장이 예. 충분히 쉬어갈 룸은 있다. 또 밸류에이션도 지금 엄청 비싸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쉬어갈 수도 있겠다 보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놔두고 왔던 차트가 하나 있는데 네. 네네. 달러화입니다. 우리가 네. 지금 강달러에 다들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예. 이 강달러가 멈출 수 있다라는 게 IMF의 예측인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양국 간의 환율이라는 건 두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디가 더 좋으냐에 따라서 사실 갈 거잖아요. 경제 성장이 좋으면 당연히 환도 강해지고 그렇죠.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환도 약세로 가고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원화가 미국 달러 대비 약세로 가는 이유는 미국이 경제 성장이 우리보다 높잖아요, 사실. 네.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의 달러 실질 그러니까 무역 거래 가중 환율인데 1970년대의 장기 차트인데 보면 이게 일정하지 않고 업앤다운이 한 10년 터울로 항상 있어 왔다. 오르고 내리고 항상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2010년 이후에 지금 사실은 2020년까지 달러와 강세가 갔다가 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멈췄어야 되는데 미국이 거기서 더 돈 쏟아부으면서 재성장을 하라는 바람에 네. 강달러가 더 지속이 된 거죠, 사실은. 이것이 이제 우측. 이전과 달리 보통은 뾰족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쭉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이게 전 세계가 중앙은행장들이 그냥 다 골머리를 쌓고 있는 그런 이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다음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보통 내년도나 내후년도로 갈수록 미국의 성장률보다는 나머지 세계의 성장률이
좀 더 세질 것 같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노미날, 그러니까 명목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한 3.9% 성장할 것 같은데 나머지 미국을 제한 전 세계는 한 5.5% 성장할 거다. 그러면 다른 세계가 더 많이 성장하다 보면 경제 비중이 미국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꼭지점이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하는 거고 내려오면 세계가 더 많이 성장하는 건데 이후로 가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미국을 제한 나머지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당장 강달러가 유지가 되지만 이후로 가면 결국은 강달러의 시대가 이제 끝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결국은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기 그림도 꼭들 염두에 둘 필요. 지난 네. 10년간의 미국의 강달러와 왔던 미국의 장기 우상향, 강세장의 마무리 국면도 서서히 끝무렵에 오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또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하고 수요 측면. 이게 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 중에 하나라면서요. 예, 이건 좀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왜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기서 좀 뭔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밸류업이 왜 필요한지를 미국이 보여줬다. 뭐냐면 주식 시장도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일반적으로 네네. 올라가야 올라가죠. 되잖아요. 네. 같은 값이면 이제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같은 가격이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차트를 보시면 미국 주식은 지속적으로 순공급이 줄어들고 있었다. 즉, 그러니까 전체 공급이 마이너스를 심하게 해왔다는 건데 순공급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IPO, 기업 공개하는 거, 그다음에 주식 보상 이거 다 이제 주식이 늘어나는 거죠. 거기다 유상증자 주식이 늘어나는 거죠. 이것은 위로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늘어나는 요인이고. 네. 반면에 자사주 소각은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서 없애버리는 예. 거니까. 두 개를 네팅했을 때 2010년 이후로 보면 지속적으로 순공급이 마이너스, 즉 순감이 되면서 예. 최근 3년을 보면 역대급으로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 미국 주가 강세가 나홀로 나타난 이유가 결국은 주식의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해서 볼 수 있고 예. 저게 가장 주된 거는 자사주 소각이 컸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이 컸다. 자사주 매입만 해갖고는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냥 그러고 들고 나서 있는 소각을 거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소각까지 했으니까 저기서 예.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품절 주식이 된 거죠. 예, 시장 자체가. 풍전상.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가 어떠냐? 우리나라를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 네. 차트를 열어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자랑하는 건데 저 위에 거 뭐냐면 우리가 그 소위 직접 금융이라고 그러죠. 기업이 그 소위 말하는 주식으로 발행해서 IPO를 하거나 기업 아니면 유상증자하거나 우리는 주식 보상은 크지 않으니까 예. 그 두 개를 놓고 보면 늘 많아왔다는 거죠. 이걸 늘 자랑합니다. 우리 그 시장에서 돈을 많이 땡길 수 기업한테 조달 잘해줬어. 이걸 이제 자랑하는데 지금 보면은 가장 많았던 게 2021년도 거의 20조 원 순증. 그 다음에 22, 20년도 좀 줄긴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그 공급이 17조 원, 18조 원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사주 호각은 최근에 늘긴 했지만 2조 원, 3조 원, 5조 원 정도 수준. 네팅해 보면 시장의 공급이 여전히 우상향에서 늘어왔었다는 예.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올해 거는 제가 어제 업데이트를 안 해놨는데 네. 상반기까지 대략 보면 순증은 5조 원 정도고 자사주 소각이 한 7조 원 돼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상반기까지는 있었는데 아쉽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네. 아까처럼 봤듯이 이거를 시작이 반대라고 이걸 시작으로 자사주 소각이 지속적으로 좀 더 소위 공급보다 그러니까 감소가 훨씬 더 예. 많아지는 쪽으로 기업들이 움직여 준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꼭들 한번 눈여겨 볼 만한 격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두 개 차트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